안녕하세요. 장마총각입니다. 늘 입에 욕을 달고 사는 40대 남자 인간. 계속 만나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번 영상에서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요만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연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권력, 자존감, 남녀 간에 있을 수 있는 계급, 아니면 사회적인 학습에 대한 이야기, 이번 영상에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욕설은요, 그냥 일반적인 그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이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그냥 뻥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상대방의 욕을 잘 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자신의 어떠한 욕을 한번 한두 번씩 그 외부 자문은 아니고 아무튼 내가 하는 욕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 잘 봐둬야 돼요. 가끔 이런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욕하는 건 습관이라서 고치기 힘들다. 하지만 그 오빠의 진심은 나한테 늘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계속 만나도 되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욕은 습관이 아닙니다. 권력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욕은 말버릇이다. 아니면은 그 일순간의 그 감정 조절 능력의 실패다. 아니면은 아유 요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진짠 이거예요. 욕설은 가장 원초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인간이 문명을 갖기 전부터 썼던 지배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스티븐 핑커의 언어 본능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욕은 언어가 아니라 감정의 배출구이자 사회적 서열 구조의 표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욕을 빡 쓸 때 그 욕은 단순히 나쁜 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욕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위치 선정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욕을 쓰는 인간들의 그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돼요. 욕을 그냥 늘 일상적으로 달고 사는 사람의 뇌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상당히 다릅니다. 전두엽, 그러니까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공감 기능을 담당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약하거나 무뎌요. fMRI 연구에 따르면 폭력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감정 공감 능력이 낮고, 그리고 도파민 반응이 보상 시스템에만 집중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은 감정적인 공감보다는 지배적인 위치에서 상대를 조종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욕을 내뱉고 나면 속이 후련하다, 이런 식으로 떠드는 그 인간들이 꽤 많은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떠한 정서적인 배출이 아니라 감정적 복수에서 발생하는 쾌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가끔씩 이런 말을 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난 너한테 욕은 안 하잖아.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을 존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남녀 사이 서로서로 나긋나긋, 이거는 남자가 그렇다, 여자가 그렇다, 그것이 아닙니다. 욕을 하는 사람은요, 남자든 여자든 그 성별의 어떠한 그러한 중요한 기준점이 없어요. 아무튼 처음에는 그냥 나긋나긋하고 서곤서곤해. 그러다가 좀 때가 지났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그 욕설 자아를 꺼내는 것이죠. 왜? 이 간만 보니까 얘는 내가 조금 밟아도 되겠어. 그게 그냥 갑자기 확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입에 욕을 늘 달고 다니는 40대 남자. 좀 더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40대 남성, 여러분,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러 연구에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중년 남성들은 기득권은 차차로 잃어가고 자신의 감정은 억제당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위계질서, 위아래, 이것이 조금씩 불확실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정이 있으면 가정 내에서든 아니면 직장이든 아니면은
뭐 자신의 어떠한 뭐 이제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를 서서히 조금 만만하게 보는 그러한 그 낌새가 느껴진다 그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가장 많이 택하는 언어적인 방어 수단, 어, 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기성세대는 존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공포를 선택한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가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는 걸 사회적으로 너무 잘 알게 된 남성들은 그 자리를 무엇으로 메꾼다? 네. 쌍욕으로, 쌍시옷자, F 사운드로 메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욕을 입에 달고 사는 40대 한남 계속 만나야 할 것인가?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좀 이러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 분명히 이 아닌 것 같은데 뭐 내가 지금까지 그 인간하고 보낸 시간도 좀 그렇고 이게 어떻게 개과천선이 안 될까? 욕은 좋은 애는 하지만 나를 잘 챙겨주고 또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내가 없으면 뭔가 조금 불안해 보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은 무너질 거야. 이런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죠? 일단 죄송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무너진 그 사람을 구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구세주가 아닙니다. 지저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감정의 쓰레기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 사람의 그 감정 쓰레기통 노릇만 한 겁니다. 안타깝네요. 욕설은 감정적인 그 분출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고 계세요. 심리적인 우위를 점령하고자 하는 전략이 바로 욕설이에요. 그러니까 욕이라고 하는 것은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떠한 그 우열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그냥 뭐 공평하고 평등한 그러한 어떠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욕이 필요 없죠. 내가 쟤를 지배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욕을 합니까? 하지만 늘 뭔가 불안하고 시달리고 그리고 뭐 뭔가 조금 뺏길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상대방을 늘 누르고 다녀야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걔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들? 욕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걔 좆도 없습니다. 응? 그 좆도 없는 거 그것마저 지키기 위해서 그 쌍욕을 해대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냥 쌍시옷자가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러한 놈들의 그 욕설 행위를 받아주는 순간 여러분의 자존감은요. 이건 남자 여자 그 불문하고 나의 자존감은 눈에 안 보이게 계속해서 훼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쌍시옷자를 듣고도 뭐 그 인간이 불쌍해서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나한테 진심이 느껴져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냥 버릇이에요. 버릇이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 개념 하나 제가 던져드릴게요. 공감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자 폴 블룸이 이야기하기를 공감은 때로 가장 비윤리적인 감정이다. 왜냐하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폴 블룸의 제가 예전에 봤던 이 공감에 관한 그 공감의 어두운 면에 관한 제가 좀 두꺼운 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살짝 기억이 나서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공감, 겉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공감이 딱 발동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편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삶의 짐, 힘들어하는 거 여기에 공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여러분을 학대하는 사실은 뒷전이 돼 버려요. 결국 남는 건 뭡니까? 나의 자존감은 계속해서 그냥 깎여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소중한 시간이 소모가 돼 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다 뭐 이렇다고 쳐? 근데 그 인간이 바뀌면 뭐 좀 괜찮아 보람도 있고 여러분 사람 안 바뀝니다. 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아 물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조금 바뀌어요. 뭐 전쟁, 기근 아니면 아사 직전의 상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정도의 어떠한 그 뭐 외적인 요소는 참 우리가 그 경험하기 힘들죠. 결국 사람은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 아시죠? 레프 톨스토이의 아주 유명한 러브 스토리 안나 까레리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정은 서로 존중하지 않는 순간부터 지옥이 된다. 욕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남녀 관계에서 존중이 사라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아, 제가 잠시 좀 술을 한 잔해서 개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니 술 마셔서 그러면은 다 술 처먹으면은 욕 갈겨야죠. 안 그렇거든요. 저도 욕을 안 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저도 욕을 안 해요. 뭐 술 먹었다고 누가 욕을 해. 욕을 하는 새끼들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놈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 고런 낌새가 다분한 새끼들이 욕을 처합니다. 술 처먹었다고? 뭐 술 먹었다고 무슨 뭐 욕을 다 하나? 천만의 말씀. 그 술은 욕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정당성도 아니에요. 오케이? 그리고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욕을 뭐라고 봤느냐? 욕은 억압된 충동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자신이 그 억제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말하는 다른 사람은 누구? 너. 내가 누군데요? 만만한 사람. 그렇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치료사가 아니고 뭐 정화 뭐 정수기? 그 될 수가 없습니다. 입에 욕을 달고 사는 40대 남자 만나면 안 되죠. 일단 변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변하는 건 있어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여러분의 인격, 그 여러분의 자존감, 그리고 여러분의 무너진 인생입니다. 음.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어떠한 철학적인 선언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환경,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근데 이때 욕은 절대로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욕은 너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의 결핍입니다. 존중 결핍의 결과예요. 그리고 존중 없는 사랑은 사실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